위비 웹사이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워크플로우 형태로 작업한다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나 있죠. 예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3D 형태 만들어서 다시 이미지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컬러 레퍼런스 줘가지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플럭스로 이제 이렇게 까마귀 하나 생성시킨 다음에 요거를 영상 모델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홈페이지 그냥 메인에 띄워놓은 거예요. 약간 우리 이런 식의 작업할 수 있는 게 아주 핵심이야 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줬죠. 근데 뒤에 여러 가지를 다 써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좋은 게 이 모델들을 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GPT 이미지 1 모델 쓸 수 있고, 그리고 런웨이 젠4 모델도 갖다 쓸 수 있고, 이미젠 3 구글 거죠. 또 BO3 영상 모델도 갖다 쓸 수 있고, 클링, 또 플럭스 프로, 네 이거는 이제 저기죠. 오픈 소스 기반에 이제 제공하는 것들, 네 루마도 갖다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웬만한 그 이미지, 영상, 또 텍스트, 프롬프트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다 갖다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API로 다 제공해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이제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메이크라든지 NAN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서비스를 다 갖다 써야 돼요. 이제 저도 이제 메이크를 쓰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미리 이제 과금을 결제를 하고서 GPT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고 그걸 API로 이제 가져온 형태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자기네가 모델을 이미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PI를 일일이 입력하고 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근데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네, 모델들 다 쓸 때마다 이제 비용이 이제 과금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워크플로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 나오 있죠. 네. 눌러 보면은 뭐 로그인하고 이러한 그 절차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존에 요 어떤 작업들이 이제 가능한지는 제일 좋은 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튜토리얼도 있고 여기 워크플로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요 라이브러리에 쭉 이제 보시면은 자기네가 요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미 정리를 꽤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를 우선 쭉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위비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인사이트를 잘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이브러리에 올라가 있는 것들 중에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작업을 실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제가 보니까 요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모델에 대한 이 위비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전체 구조가 이제 어떻게 짜져 있냐면은 왼쪽은 이미지 생성이에요. 이미지 생성으로 이제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인풋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AI 이미지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다시 여러 가지 영상 모델로 이제 변환을 시킨 사례여서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다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으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비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모델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이 사례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여성 어떤 그 모델이 이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쭉 넣어 주는 거죠, 이제. 프롬프트를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는 이제 뭐냐면은 멀티탭 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풋 하나 이제 들어온 거를 여러 군데로 쫙 이제 지금 퍼뜨려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다른 데로 다 똑같이 보낸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멀티탭 같이 꽂아주면은 되기만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다 창을 다 올려놓은 거는 다른 다양한 이미지 모델들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GPT 이미지 1, 저희 지금 GPT 생성할 때 나오는 그 이미지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럭스 모델 해가지고 플럭스 모델로 돼 있고, 요건 이제 미니맥스 이미지 1 모델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미스틱도 쓸 수가 있고 하고 요거는 뭐죠? 요건 제가 많이 안 써봐서 렉크래프트라고 V3라고 하는 모델이 또 있고요. 여기 루마 있죠, 루마. 네, 루마 모델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네. 아이디오그램 하고 이거 스테이블 디퓨전. 네, 스테이블 디퓨전 워낙에 많이 쓰니까. 네, 하고 구글 이미진포도 있고 하고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모델 다 있죠. 이렇게 플럭스 크레아에서 이제 같이 사용하는 이런 모델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다른 모델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보시는 모델들은 그냥 다 있어요. 이제 미드저니 빼고 이제 미드저니는 아직 오픈 소스로 제공 안 하기 때문에 API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드저니나 이런 쪽 모델 빼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다양한 모델들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편리하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만약에 생성이 됐는데 내가 생성한 이미지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요거는 아마 이제 세팅을 하면서 요 이미지 모델이 마음에 든다고 지금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 와서 네, 요렇게 아이고 이게 네, 요 이미지에 노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여기로 또 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역시 이제 프롬프트와 이제 요 영상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죠. 왜냐면 영상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영상을 생성할 때 저희가 이미지도 넣어주고 또 이제 그 뭐죠? 텍스트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를 얘한테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역시 여기서 영상 모델을 다 가지고 왔죠. 런웨이 젠4도 가지고 왔고 BO3 모델 그 다음에 미니맥스 비디오 모델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웬만한 영상 모델들은 또 다 갖다 놨어요. 뭐 클링도 있습니다. 클링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큼 이미지 영상 할 때 내가 요 모델 쓴다 라고 이제 하시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눌러 보면은 이게 이제 영상이 작동이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프롬프트를 무슨 이제 여자 여기 뭐라고 써놨었어? 네, 여기다가 무슨 뭐 여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몬스터가 나타나서 공격을 한다. 뭐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네, 약간 이게 정지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카메라 앞에 몬스터가 나타나가지고 이 옥토퍼스 네 저기 문어 에일리언이 얘들아 공격한다라고 뭐 그런 식의 프롬프트가 이제 잡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럼 이런 식의 영상으로 이게 생성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야, 일로 와라. 네. 이게 잠깐 멈췄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접속을 해보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뭐 영상만 몇 개 돌려보고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네. 그래서 뭐 영상 모델마다 또 다 내보내는 스타일이나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BO3 같은 경우는 음악이 또 들어가죠. BO3는 그 멀티모달이어서 이제 음악까지 생성을 시키기 때문에 네, 이건 런웨이 젠4 모델 같은 경우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 개념이 노드 구조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이미지도 생성시키고 영상도 생성하면서 이런 통합적인 이제 프롬프트 상으로 이게 형태로 노드 구조로 이제 관리가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이 이제 가능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뭐가 이제 편하냐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어떤 하는 디자인 작업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세팅을 그냥 해놓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페이스 수압이라고 하는 작업을 자주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 업무가 있다라고 이제 하면은 걔를 그냥 이렇게 노드 구조 형태로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이제 생성을 시킬 인물에 대한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이미지는 미스틱 모델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시키고 요 생성된 이미지를 요 페인터 툴로 이제 연결을 해준 다음에 페인터 툴에서 이렇게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을 해서 요 영역을 이렇게 지우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도 역시 이미지를 또 하나 이제 생성을 또 시켜서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요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사이즈도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어서 사이즈를 변환을 해주고 사이즈 변환 상태에서 얼굴이 작으니까 크게 만들어서 요렇게 요쪽 인물에다가 요 생성된 부분이랑 같이 이쪽으로 이제 가져오도록 이제 세팅을 합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했으면은 맨날 저기 사람이 노가다를 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노가다 해가지고 막 저기 포토샵 저기 픽셀 막 따고 그 효과 막 자연스럽게 주려고 막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 처음 시작에 있는 요 프롬프트만 저희가 이제 바꿔가지고 네, 작업을 시키면은 바로 이런 식의 페이스 수합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완전히 이제 디자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뭐 거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컴피 UI를 그동안 써오시던 분들은 컴피 UI에서 그냥 다 하던 건데
편하게 쓸 수 있겠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컴피 UI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작업을 하나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작업이냐면은 영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AI로 영상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저도 이제 보면은 이 씬을 이제 구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펼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영상미가 좀 있으려면은 AI들이 그 이미지를 이렇게 영상을 생성할 때 아니면 또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구도가 좀 획일화된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구도에 대한 프롬프트를 굉장히 강하게 줘서 구도에 대한 그 변화를 이제 줘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이 구도를 근데 그냥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세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요것도 역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프롬프트로 그냥 시작을 합니다. 이제 프롬프트. 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내가 이렇게 줄 거야라고 해서 이제 남성이 이 핑크색 곰인형이죠. 이제 곰이 테디베어 인형을 들고서 이제 걸어가고 있다. 사막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시켜서 아이디오그램 V3 버전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시켰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게 생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 근데 얘는 이제 키 비주얼이 되는 거죠. 이 영상에 대한 키 비주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또 프롬프트를 이제 넣어줘요. 그래서 요 씬에 대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얘한테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요 프롬프트를 이제 요 구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세팅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또 멈췄어요. 이게 잘 멈추더라고요. 좀 보니까 아직은 좀 불안정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이제 아까 씬이 이제 굉장히 구도가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도를 한 8개, 9개 정도로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조정을 해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노드 구조를 또 짜 가지고 이렇게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같은 저기 프롬프트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리스트 형태로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하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가요? 네. 그래서 10개 각각 다 다른 구도에 대한 프롬프트를 구체화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지금 이제 요 모델은 전부 다 이 제미나이 2.5 플래시 나노 바나나 모델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노 바나나 모델이 일관성이 좋은데 여기서 이제 구도나 다른 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이제 나노 바나나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이제 이러한 방식에서 이렇게 구도가 지금 지금 곰만 이렇게 확대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드론 샷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봐가지고 요 형태에서 이제 바라본 형태로 이제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등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형태나 아니면 뒤에서 걸어가는데 석양이 비치는 모습 아니면 좀 더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광야에서 외롭게 걸어가는 모습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형태들을 조금씩 이거는 약간 저거죠? 네, 요 손만 강조해 주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샷 프롬 핀 레벨 그래서 발 레벨에서 이렇게 바라본 구도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진 형태 정도에서 볼 수가 있어서 전에는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이미지 모델에서 프롬프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넣었잖아요. 이제 프롬프트 이렇게 바꿔보고 프롬프트 또 바꿔보고 이렇게 변형을 해가면서 하나씩 막 생성을 해보면서 이제 영상에 적합한 이미지 샷들을 만들어 갔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은 대표 씬 이미지 하나를 만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들어간 프롬프트는 저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도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이 돼 있는데 구도로 적용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시나리오 보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하면은 대표 씬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얘가 그 시나리오를 10개 컷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돼서 볼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보드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훨씬 더 자동화해서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방식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은 처음에 세팅할 때 좀 번거롭죠. 근데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작업하기가 이제 용이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구도를 바꾸는 식의 작업에도 효과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고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영상이랑 3D랑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 커뮤니티에서도 뭐 가끔 3D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뭐 거의 디자인 작업들이 대부분 다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롬프트 주고 이미지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수정 보완들이 이제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따가지고 자동으로 요 대상만 마스크를 이렇게 따주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따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보완을 좀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바이라고 써진 워키토키를 그려라 옛날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미지에서 이렇게 추가로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리무브 백그라운드 기능을 또 가져와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리무브 백그라운드 기능 가져와서 옛날에는 저희가 디자이너들이 뭐 눕기 따고 이런 거 이제 별로 없죠. 이제 저희가 별로 할 일이 없 그런 건 할 일이 없고 이런 것도 그냥 얘한테 요 작업 중간에 야 눕기를 따야 되는 작업이 있으면은 얘한테 작업 배치를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경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셋 기계들마다 조금씩 그 모델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배경만 또 살렸죠. 네, 배경만 살려서 이렇게 내려냈고 이렇게 그 눕기를 따가지고 요 PNG 형태로 된 작업물을 이렇게 넣으면은 3D 도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D 형태로 또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3D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아예 이거를 3D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네, 만들어서 우리가 소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제공을 하는 것도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런 식의 중간 3D 작업도 포함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은 요 아까 생성됐던 부분들에서 얘만 이렇게 따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요거를 텍스트를 이제 넣어줬어요. 자막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막을 나는 어떤 자막을 넣고 싶은지를 얘한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컴포지스터에서 이제 여기서 영상이랑 들어가야 될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떤 식으로 이미지 들어가는 인물 그 다음에 자막 또 대상 이런 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과 구성을 해주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를 여기서 톤을 좀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영상으로 이제 생성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복합적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영상으로 생성됐을 때도 그 느낌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막까지 들어간 영상은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구성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확대되나? 확대가 안 되네. 네. 딴 건 아마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완성된 영상은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영상 생성이 된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생성시킨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요소들을 만들어서 분리를 시킨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아주 내가 원하는 영상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해졌고 여기서도 LTX2 비디오라고 하는 모델을 써면은 이런 Hello? 식으로 소리도 Hello? 나오는군요. 얘도 아마 Can 멀티모달로 anyone hear me?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하고 힉스필드 비디오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영상 모델들마다도 생성하는 느낌이나 이제 방식이 이제 다른데 그런 걸 일일이 이제 다양한 영상 모델을 쓰지 않고서도 이런 식으로 대상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영상까지 제작을 해보고 또 자막까지 아예 자동화해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막까지 넣은 결과물까지 만드는 것까지 가능해서 이러한 식의 최종 결과물이나 어떤 형태들을 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 뭐 반복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도 아예 우리가 이제는 다양화된 그 다변화된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역시 이제 넣어서 네, 어떤 식의 그 영상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고요. 네, 여기는 이미지로 기본적인 이미지는 따로 이미지 파일을 이제 제공한 거예요. 이미지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를 줬더니 뭐 루마에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 위를 걸어가는 남자의 모습을 이제 그려준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들어온 거를 다양한 형태의 또 영상으로 또 바꿔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상에 대한 프롬프트를 다시 넣어서 영상을 뭐 런웨이 이거 알파 같은 이제 모델을 이제 사용하면은 다양한 스타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사이드 뷰로 이제 본 형태로 바꿔달라고 이제 한 거고
네, 여기는 이제 친구들을 더 해줘라. 네, 캐릭터를 더 만들어줘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캐릭터들이 더해진 형태들로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화산 폭발하는 형태. 네, 화산이 아니라 그냥 불이죠, 불. 네, 불이 막 사방에 붙어 있다. 라고 한 형태로 해서 네, 마치 영화처럼도 이제 만들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또 구성해서 백그라운드 네,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것도 이제 백그라운드를 바꾼 거죠. 이제 약간 디스토피아 같은 도시 느낌으로 해가지고 네, 바꿔달라고 작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구성을 해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역시 우주에 가서 네, 우주에서 걸어간 남자로 또 바뀌었습니다. 네, 이러한 식의 그 작업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소스를 멀티 유즈로 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이제 뭐 변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디자이너들도 각자 그 작업하는 내용이나 이제 형식 같은 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노드화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서 네, 어떻게 쓰는지까지만 조금 얘기 드리고 네, 마무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브랜드 이미지 이제 만드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작업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브랜드에서 어떤 특정한 브랜드 특정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작업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소스로 줄 수 있는 이미지와 다양한 필요한 거기에 대한 이미지나 컨셉에 대한 프롬프트들을 쭉 넣어줘서 프롬프트를 체계화하는 이런 작업들도 언어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 모델도 써서 여기서 작업하는 것들도 역시 통합해서 작업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브랜드에 필요한 컬러가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시스템, 컬러 시스템을 구축을 시켜서 컬러를 만들어내도록 지금 작업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로고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로고에 대한 로고 디자인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AI들을 불러와 가지고 이 브랜드에 대한 특징들을 프롬프트로 바꿔줄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랜드 루메라라고 하는 네,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 로고를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브랜드 컬러도 만들어서 컬러 아이덴티티 시스템도 만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브랜드의 특성에 이제 맞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글라스를 디자인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선글라스를 이제 디자인하라고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선글라스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그 샷, 광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뭐 돌 위인데 다양한 느낌으로 모델별로 다르게 나오니까 이렇게 생성을 시켜서 브랜드 제품에 대한 샷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된 것들을 다시 네, 이런 식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최종적인 네, 요 브랜드 로고 이제 로고는 우측 하단이고 이런 식으로 이 뉴 컬렉션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카피나 요 디자인에 대한 스타일까지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합된 작업을 통해서 어떤 포스터까지 작업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포스터 작업된 거를 이렇게 사이즈를 여러 가지 사이즈로 네, 변환을 해서 네, 원하는 형태로까지 다양한 매체에 맞게 작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공정화 이제 시켜놓으면은 아예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BX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시스템화된 공정을 만들면은 아예 브랜드에 대한 어떤 특정 컨셉이나 방향이나 이런 계획들만 넣어주면은 이러한 그 언어 모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만들어서 아예 그 해당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 해주고 물론 로고 디자인은 뭐 완벽하지가 않죠. 이런데 네 그래서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로고 디자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컬러도 만들어주고 브랜드 제품도 디자인해서 제품 컷들도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들어갈 제품 컷으로 들어갈 요 광고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최종 결과물을 생성을 할 수가 다양한 매체에 이제 올릴 수 있는 사이즈로까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I가 우리 디자이너들을 이제 증강시켜 준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옛날에 이런 작업들은 시간도 좀 많이 들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AI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요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죠. 이 브랜드가 뭐냐, 또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 어떻게 정의하고
컬러하고 어떻게 제품으로 가서 광고 이미지까지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걸 이러한 그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제 풀어냈을 때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이렇게 재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의 작업이 가능한 게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게 위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피그마가 이제 업데이트돼서 언제 제품 출시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제품 이거 출시되면은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피그마에서 대중적으로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작업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잠깐 보고서 오늘 정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사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create new file 여기 이제 위비 이제 설치하시면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 화면이 뜨게 되고요. 요거는 뭐 그냥 튜토리얼 이제 보실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저기 뭐죠? 그냥 직관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가보면은 쭉 이렇게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툴박스에 이제 가보시면은 이렇게 툴박스 말고 네 이렇게 퀵 액세스로 해놓은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퀵 액세스로 이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툴박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모델 그리고 여기는 영상 모델 그리고 여기는 3D 모델까지 해서 또 여기는 AI 그 도구들 쓸 수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놓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약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롬프트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작동이 안 되냐? 네, 네, 뭔가 문제가 또 있네요. 네. 음, 잠깐만요. 이게 아직 소프트웨어가 엄청 그렇게 막 고성능으로 구현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기 1년 됐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네, 회사가 1년 된 이스라엘에서 만든 스타트업인데, 근데 뭐 정말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런 식으로 음, 되는군요. 이제 된다. 네, 잠깐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네, 이런 식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죠. 네, 그럼 여기서 가져오셔가지고 프롬프트를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 안에 이미지가 필요해. 이미지를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지 모델을 여기서 이제 생성을 시키시면 돼요. 이제, 그럼 나 GPT 원 모델에서 생성을 시켜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GPT-1 모델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각도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고 싶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뭐 나노 바나나 모델 우리 갖고 이제 했을 때도 나노 바나나 모델에서 이제 그 미드전이나 이제 이런 그 GPT 이미지 1에서 만든 아이콘을 가지고 다양한 구도나 각도로 보는 형태에 대한 작업들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나노 바나나 모델을 이제 불러다가 같이 사용을 해보는 거죠. 네, 나노 바나나 모델은 어디 있을까요? 네, 만약 찾기 어려우면 위에 서치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바나나, 네, 나노 바나나 여기 있네요. 네, 여기다 이제 가지고 와서 네, 작업을 시켜줍니다. 이제 네, 여러 뭐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면 이런 식으로 같이 포함을 해주고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네, 넣어주고 이제 이거를 노드 구조로 이제 연결을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에서 프롬프트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 줄끼리 이렇게 연결을 쭉 시켜주면 잘 연결이 잘 됩니다. 이제 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생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된 다음에 얘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제 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프롬프트로 연결을 해주고 얘도 역시 또 이미지 프롬프트 줄을 넣어서 여기다 이미지 프롬프트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요 이미지를 변형한 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주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역시 이제 언어 모델을 또 넣어서 언어 모델은 아니죠. 프롬프트만 넣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프롬프트 넣어서 네 프롬프트에 대한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보신 형태대로 하면은 이미지를 GPT 이미지 1에 생성시켜서 네, 나노 바나나 모델에서 이미지에 대한 구도나 각도를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워크플로우가 간단하게 벌써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뭐 시켜볼까요? 네, 잘 되는지 한번 보면은 챗GPT한테 시켜야겠다. 네, 챗GPT한테 시켜서 네, 3D 아이콘 중에서
돼지 저금통을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시해. 20개 단어 이하로. 네.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해볼게요. 네, 이걸로 얘한테 이미지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여기다가 요 이미지 프롬프트 넣으신 다음에 여기 런 모델이 있습니다. 런 모델을 이제 시켜주면은 얘가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 크레딧이 이제 감소가 돼요.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쓰셔도 그 150 크레딧을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거 뭐 유료로 막 계속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150 크레딧만 가져도 기본적인 체험은 다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면서 요거를 여기서 작업하는 방식들을 테스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다른 각도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프롬프트를 제시해. 네. 네. 아, 요거는 프롬프트 두 개. 위에서 본 프롬프트와 하고 옆에서 본 프롬프트로 두 개의 각도야. 두 개의 프롬프트를 각각 작성해. 네. 한글말을 잘해야 되는데 대충 쓰면은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탑뷰에서 이제 본 형태로 역시 제시해서 한번 가져가서 여기다 위에다가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아래에서 옆에서 본 형태로 또 넣어줘서 네 가는 거죠. 네 가서 넣고 나노 바나나 모델로 이제 넣었기 때문에 한번 또 시켜보죠. 런 모델을 시켜서 돌려라. 네 라고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과연 나노 바나나 모델이 꽤 빠르더라고요. 전 처음에 좀 느린 줄 알았는데 이미지 그 GPT 같은 경우는 이미지 4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게 나오는데 나노 바나나 모델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나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옆에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네요. 뒤에서 만든 거라고 했다. 뒤에서 본 프롬프트 만들어. 프롬프트를 조금 극단적으로 차이를 좀 줘야 이게 좀 차이가 위에서 나온 걸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네, 뭐 금방 만들었죠. 네,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워크 플로우를 이렇게 텍스트, 이미지, 영상 그리고 노드 구조를 잘 작성만 할 수 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결과를 좀 오늘 이 정도 소개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금방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뭐 어려운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노드 구조 방식으로 AI 워크플로우 디자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뭐 캔버스 방식이 아예 뭐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구성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이제 미래에 일어나냐면은 이제 자꾸 이제 직원이 없어지는 시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직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디자이너가 이제는 하는 역할이 이런 식으로 팀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요거 이제 뭐 어떤 그래픽 디자인 하던 뭐 포스터 하던 친구가 있으면은 포스터 디자인하는 AI를 세팅하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뭐 영상 이런 작업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또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 디자인에 대한 품질이 잘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그 통찰을 가지고서 이거를 사람이 하던 역할을 이제 AI 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이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팅을 또 아무나 못해요.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하고 또 디자인에 대한 논리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이너들한테 필요한 게 이 AI 이 오케스트레이션 방식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을 시켜서 내가 하던 일을 자꾸 이렇게 워크플로우 형태로 만들어내고 이 워크플로우를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개선해서 이제는 보다 정교한 작업을 얘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업무 방식들을 잘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이제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되니까 자꾸 어떤 이슈가 좀 생기냐면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디자이너들이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 작업을 이제 잘 하다 보니까 이게 꽤 괜찮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세팅해 놓고 내가 나만의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앞으로 추세로 이제 가게 되고, 디자인 그 회사 이제 대표님들도 고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회사를 자꾸 이제 AI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고 싶어도 AI를 잘 쓰는 친구들은 자꾸 이걸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회사 밖으로 나가서 자기 사업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막 빠르게 이제 막 바뀌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만큼 이제 회사를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자금이 충분하지가 않고, 이러한 그 괴리를 가지면서 이 회사를 아예 과감하게 인원을 확 줄이고 정말 이제 회사는 진짜 적은 인력으로 앞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게 미래의 이제 모습이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뭐 완벽하게 다 자동화되거나 우리가 하는 방식들을 다 바꾸지는 이제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식의 AI 에이전트나 AI 워크플로우 방식들이 대중화돼 감에 따라서 이제는 점점 회사의 구조가 보다 적은 인력으로 아주 높은 생산성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또 준비해 가면은 훨씬 좋겠다. 그리고 이 작업들을 해보면은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그동안 해오던 작업들을 대신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설계해서 이렇게 작업하게 자동화 해놓고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정교하게 여러분들 조정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또 디자인 작업에 또 매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작업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워크플로우 시대를 같이 준비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같이 뭐 혹시 뭐 질의응답이나 같이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또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워크플로우 자동화 관심 있어서 네 오신 분도 계시고, 네 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브런치 글 링크, 이건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릴게요. 그 세미나 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써놔가지고 아직 따로 공유를 못 드렸는데 제가 이따가 라이브 끝나고서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우리 혁지 박현진님이 질문 주셨는데, 브랜드 이미지 영상 등 아트워크 리소스 등을 만들 때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피그마에서 이 노드 방식의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적용하여 제품을 출시할지도 기대됩니다. 특히 앱 웹을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그 웹이랑 앱을 만드는 데는 이게 막 그렇게까지 적합하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네는 이미지 영상 쪽에 좀 특화를 했기 때문에 이 앱이나 웹을 만드는 쪽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앱이랑 웹을 만드는데 이제 적합한 거는 이 오픈 AI 쪽에서 나온 이 에이전트 킷 같은 그런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언어 모델들을 불러와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이나 웹을 제작하는 쪽에는 아직은 나중에 뭐 피그마가 이제 나오면은 뭐 메이크나 이런 거에서도 사실 그 텍스트 투 UI 기술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을 이제 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적합하게는 얘네가 제공 못 하고 있다. 위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오픈 AI의 이제 에이전트 킷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코드나 개발 같은 쪽들을 이제 불러오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앱이나 웹을 디자인하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줄 거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통합이 이제 되면은 진짜로 이제 우리 UI UX 디자이너들 한 사람들이 디자인 요소나 앱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워크플로우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몇 가지 인풋을 딱 넣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어떤 제가 원하는 형태들로 이렇게 쭉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의 노드 구조를 완전히 구성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렉스님 피그마에서 런치하면 좀 가볍게 나오겠죠. 네. 조금 더 작동이 잘 완성도가 좀 높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제 메이크나 이런 것들 쓰면은 이 노드나 이런 게 이렇게 많아지면은 굉장히 시간이 사실은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 과부하가 좀 걸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방식들이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 한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뭐 피그마에서 하면은 좋아지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속도나 여러 가지 사용성 면에서는 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게 아직은 뭐 제 생각에는 올해는 벌써 11월이니까 아직은 이걸 제품화해서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에 조금 충분히 준비해서 제품화해서 내놓을 것 같은데, 내년쯤 내놨을 때는 이제 아주 이제 저희가 이제 확 크게 이제 바뀌는 시기니까 미리 아마 그때까지는 위비가 계속 제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비 같은 서비스들을 우리가 쓰면서 미리 이런 식의 좀 워크플로우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도 하고, 위비로도 충분히 결과들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같이 또 사용을 많이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그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이 AI 에이전트 이제 기술 자격을 이제 준비를 해서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지금 계속 저기 이제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랑 같이 이제 준비를 하지만 이제는 디자인을 위한 에이전트를 이제 세팅하고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에 대한 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떻게 챗봇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메이크 같은 도구를 통해서 UI UX 했던 워크플로우나 작업들을 자동화시키고 AI 에이전트 킷은 AI 워크플로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의 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동화되는 부분에서 AI 에이전트 수준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작업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작업 방식들을 같이 공부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AI 에이전트 디자인 과정도 네, 관심을 가지고 같이 또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이거 그 위 B부터 네, 한 번씩 써보시면서 한번 AI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공부해 보시면은 좋겠고요. 전 또 오늘 질문은 또 특별히 더 없으신 것 같아서 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